안녕하세요. 이번 스팀 연수 프로그램을 안내할 이리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두산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업을 학교에서 면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스팀 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스팀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선물 꾸러미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이 관련돼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수업에 관심 있거나 재미를 느끼신 분은 관련 꾸러미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학교를 선정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수업이 어떤 건지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창의적 과학 탐구 실험을 통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프로젝트 모형 만들기 스팀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수업의 운영의 의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스팀 프로그램은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 이 5과목이 융합을 하여 아이들한테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된 것을 말합니다. 학교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팀 수업 지원단이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안내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시해 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각 11개의 교과에 대해서 참고해 보신 다음에 좋은 수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수업 주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과학 탐구 실험을 통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 모형 제작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알다시피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이 3단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총 3가지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에너지의 특징은 1차 시, 그리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구상하고 만들기가 2, 3차 시, 그리고 하우스 마무리하고 홍보하기가 4차 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면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구상하고, 그리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홍보하는 이 3단계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프로그램 구성 및 스팀 요소 안내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에너지의 특징이죠. 먼저 상황 제시는 전기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까? 라는 제시의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창의 설계는 우리 가정에서 얼마큼의 전력을 쓰고 있나,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얼마큼인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구상학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융합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발명품을 그려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2차, 3차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로 에너지 하우스란 무엇인가 정의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3단계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제작 및 모형 홍보학인데, 아까 2, 3차 시에서 제작 및 한 것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단계고, 그리고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 주제는 나도 멋진 건축가가 될 거야
이런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지은 모형의 요소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의 요소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에너지 전력, 전력량, 기전력, 핵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의 과학적 개념과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치 및 구상도 그리기, 주택 모형 이런 것을 설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건축 모형 재료의 특성 및 특성을 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선정, 그리고 건축 모형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 기전력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미성을 고려하여 주택 설계 자료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전력의 계산, 입출력, 기업이에 따른 회전 손도 분석, 그리고 가정에 사용하는 전력량 계산하는 수학적 계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S이고요. 그 다음에가 기술적인 T, 테크놀로지. 세 번째 설명드린 게 바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트, 다섯 번째가 매스매틱. 이렇게 스팀의 각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시별 수업 지도 안내 및 지원, 꾸러미 투입을 언제 해야 할지 안내 드릴게요. 저 1차시 수업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려드릴 텐데 학생용과 교사용이 따로 있습니다. PDF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업은 창의적인 과학 탐구 실험을 통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제작하기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상황 제시를 하여서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면은 각각 병원에서, 학교에서, 음식점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열기는 이산화탄소가 전기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그 주제로 아이들이 처음에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전기 고지서를 갖고 온 다음에 본인들이 쓴 가전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그때 해당되는 소비전력, 그때 한 달 동안 사용하는 평균량을 곱해서 전체 소비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의 가전제품이 제일 전기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 가전제품에 쓰는 전기가 얼마큼의 전력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생각열기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발생하는지 플래시를 다운받아서 스스로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이 끝나면 발표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종류가 있으며 특히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가정에 오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위와 같은 에너지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이 어떤 것인지 서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고쳐야 할 점을 탐구해보는 생각 다지기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업 되돌아보기라는 차트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1차시 수업입니다. 그리고 2, 3차시 수업은 실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융합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과학자이자 공학자이자 의사였죠. 그래서 EBS 배움 너머 모나리자의 근육이라는 영상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여기서 다빈치가 어떻게 스케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 키우기 단계를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무엇인지 탐구한 다음에 우리가 제로에너지 하우스에서 수동적인 집, 패시브 하우스하고 그 능동적인 집,
그 두 개를 서로 알아볼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수동적인 집과 능동적인 집,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의 각각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모든별로 찾아보고, 그리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면은 먼저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하는데, 아이디어 생산 방법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있죠. 먼저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볼 수 있게 용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PMI 기법을 통해서 앞에서 갖고 왔던 확산적 사고를 정리해보는 수렴적 사고 기법을 집어넣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 모형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간략하게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만 캡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끝났으면, 아이디어의 정리가 끝났으면 진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교재에는 등각투상도, 정투상도, 그리고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넣어놨는데요. 그 정도까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간단히 자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을 스케치하는, 이런 스케치하는 과정은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상법, 그리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2차 시입니다. 그리고 3차 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제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 모형, 그리고 액티브 하우스 모형,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만들 건데, 첫 번째 소극적인 집, 둘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 그것을 적용하여서 우드락을 잘라가지고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저는 실제 수업을 할 때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실제 제도를 하고 잘라보고 붙여가는 과정을 우드락을 통해서 하였고요. 그때 재료비나 혹은 도구나 이런 것 등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험 재료가 폼포드, 우드락, 골판지, 글루건 심, 승권 접착제, 칼, 가위, 셀로판지, 스카치 테이프, 폐품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 등을 처음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는 집을 만들 것인지 구상을 하고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꾸러미는 기존의 기성품을 드렸습니다. 그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시간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해서 우드락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더 구매한 폐품을 통해서 더 추가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안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브 하우스 모형에 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적극적으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소극적인 집, 패시브 하우스에다가 액티브 하우스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3차 시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차 시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친구들 모든별로 했던 작품들을 다 같이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자신의 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을 모형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머물 때 어떤 상황이 바뀌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주택과 다른 모습이 어떤 건가 연극 대본을 짜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이런 상황놀이극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강점, 약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서로 찾아보고 그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4단계 수업이 끝나고 나면 4차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때 자기가 평가를 하고 동료 평가도 하여서 탄료할 수 있는 시간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꾸러미는 어디 사용하냐 하시면은 바로 2, 3차 시에다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제가 드리는 그 선물 꾸러미는 기존의 기성품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만 들어있고 다른 에나멜선을 감아서 만드는 발전기 요소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가하셔가지고 더 나는 또 적극적으로 풍력발전기도 만들고 싶다, 혹은 나는 수력발전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런 관련 재료를 구매하셔서 거기다가 추가하시면 되고, 나는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재활용에 대해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폐품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운영의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던 2015년도라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걸 활동이 어려우면은 각자 역할을 맡아서 집에서 만들어서 합쳐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스크 착용을 좀 잘해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뭘 만들다 보니까 칼이나 혹은 뜨거운 글루건, 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주의하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꼭 아이들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연계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우리 교과 교과서의 어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기술 과목의 창의적 설계인가, 과학 부분에서 물리 파트에서 발전기를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파트인가, 공통과학에서 신재생 에너지 파트인가, 이렇게 항상 수업을 하실 때 교과의 어디 파트, 어디 학 단원하고 연계되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 수업이다 보니까 저도 무임승차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매우 많다고 지금 알고 있고, 저도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무임승차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를 해주실 거라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에게 각자의 맞는 역할을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표를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역할 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은 조금 무임승차가 약간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하기 싫은 친구들은 또 모든 별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모든 기장을 불러서 잘 다독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스트림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맨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좋은 거니까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을 조금 지도를 해줄 수는 어떨까라고 부탁을 드려보니까 선생님들도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수긍하시고 지금 너무나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교사 협력을 얻어내는 게 매우 힘드실 텐데요. 잘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기타 안내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프로그램은 여기 steam.kofac.re.kr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제 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을 누르셔서 영어로 제로 에너지라고 치면은 2015년도에 제작한 파일이 나올 겁니다. 그때 교사용 PDF 파일과 학생용 PDF 파일 두 개가 있는데요. 학생용 PDF 파일은 출력하여서 책자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형은 학습 지도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서처럼 구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수업을 하시다가 어렵거나 혹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JB 메신저 이리여자 고등학교 유도산에게 쪽지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